첫 번째 소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슈탱크의 주제 함께 하겠습니다. 이슈탱크의 주제 바로 의전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을 들렀다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대통령하고는 전화통화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 회담 가졌고, 그런데 집중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의전 논란입니다. 의전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의전을 누가 했어야 됐느냐? 왜 또 대통령은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느냐? 연일 언론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사안인데요. 안 나갔냐, 못 나갔냐, 그리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방문국 중에 유일하게 정상을 못 만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비판조로 기사를 싣고 있는데, 일단 하원의장의 의전을 두고 의견이 어떻게 나뉘는지 좀 저희가 구분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민우 기자가 여야 입장 정리했죠?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미국 하원의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의전 파트너다. 그것이 세계 공통 의전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전 참사, 세계적인 망신거리다라고 하면서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참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네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국회의전팀이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공군 기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양했다고 전했고요. 뭐 그건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실에서도 사전 실무 협의를 거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정부 탓, 정부는 국회 탓, 또 여야는 나뉘어서 누가 옳았냐,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김준혁 교수께서는 좀 정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 의전 참사 의전 참사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동양에서는 의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전 공자 시대 때부터 좀 길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시서화, 악사어라고 해서 네. 반드시 익혀야 될 6가지 육예라고 하는 거,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활도 잘 써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의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런 선비들 혹은 뭐 사람들이 익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는데 이것은 뭐 대통령실에서도 의전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건 대통령실에서 의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외교부에서 의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대만에서도 외무부 장관 직접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도 뭐 외교부 마찬가지고. 차관이 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전혀 의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내려서 매우 불쾌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보도도 있지 있었습니다. 않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서로 지금 뭐 우리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핑퐁치기인데 맞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와 관련된 책임 의식, 이 국가의 어떤 수준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번에 펠로시 의장에 대한 의전 없음, 무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차이를 두면 대만, 한국, 일본 의전의 차이를 최민우 기자가 정리해봤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만에서는 그 숭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 부장이 환대를 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는 미국 미 공군 기지에 우리나라는 미안한데 없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 국회 뭐 아무도 마중 없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영접을 했습니다. 많이 보도 안 되는데 일본도 중요해요. 네, 어젯밤에 거의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랑 똑같이 미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시간대예요. 근데 오다와라 기요기 일본 외무상 부대신 즉 차관급이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과 한국의 차이, 뭐 대만과 한국의 차이, 또 대만과 일본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또 어땠는가, 이제 이런 게 좀 차이점이 느껴질 텐데요.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했다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외교 참사라고 보세요? 저는 참사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인데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외교부에서 응대를 했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만났어야 되냐 이런 것들과 다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죠. 예. 네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의전 참사라고 하거나 혹은 뭐 의전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문제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폭탄이 불발탄이다. 미국과도 큰 마찰 없이 저는 의전 논란을 마무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확대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부적인 분란만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는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뭐 의전을 나가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근데 다만 국회든 행정부든 누군가 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각자의 어떤 해명은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 그래도 이분이니까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18선이더라고요. 그 서열 3위인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뭐 그만큼 이제 미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거물인데,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문제의식 정도는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럼 좀 주제를 넘겨서요. 말씀 네. 예. 하나만 더 네네네. 이야기하면 펠로시는 그 미국이 1776년 건국 이래 백인 여성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의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펠로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원 의장이라는 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왜 외교라는 게 중요하냐. 자, 1905년에 한일 늑약에서 우리가 뭘 뺏겼습니까? 외교권이 뺏겼거든요. 국가가 국가로서의 위상이 가장 하락할 때가 먼저 외교권이 뺏기는 거예요. 외교의 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현주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이번에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것도 뭐 한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 뭐 이 의견에는 제가 동의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체 의전하지 않은 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주제를 살짝 달리해서 대통령은 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아 줬는가? 못 만났나 안 만났나 혹은 뭐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일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의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김영민님 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셨고 바람이오님 의장이 오면 누군가는 환영을 해야지. 세림선사님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외교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줬고 어떤 분들을 안 만나는지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없는데 만났던 사람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최민우 기자. 네, 우선 취임한 그 5월 10일을 보면 그때로 되돌아가면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라스 M. 호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왔었어요. 거긴 축하 사절인 거죠? 네, 축하 사절이고 그때 오케이. 함께 오신 분들이 마티오 월시 노동부 장관 그리고 아미베라 연방 하원 의원 오케이. 그리고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등이 참여를 해서 네. 이분들과 만났고요. 예. 그리고 지난 7월 19일 제닛 옐런 미국 그렇죠. 재무장관을 접견해서 그렇죠. 국제 경제 상황과 양국 현안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시기가 대통령의 휴가 중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게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유승민 의원은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실제로 여당에서 더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보다요? 여당에서 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대통령은 만났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당연히 여당에서 비판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 입장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중국이나 혹은 그 한미 동맹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전에 민주당이 계속 추구해왔던 외교적인 정책이 피벗 외교라고 해가지고 예, 예. 한 발을 한미 동맹에 담그고 중국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발을 걸쳐놓는 이런 방식의 외교를 추구해 왔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든 윤석열 정부가 바로 바이든 정부를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두 발을 다 미국에 담그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런 방식의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 다시 좀 중국과 조율하는 입장의 어떤 외교적 정책을 보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네. 야당에서는 오히려 좀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는 네. 야당의 민주당의 외교 정책을 승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네. 일정 정도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뭐 중국 눈치를 본 거 아니냐라든지 뭐 이제 요런 의견들도 있어서 실제 중국 눈치를 본 걸까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게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표현을 네, 썼잖아요. 네. 그게 네네네. 바이든 정부와 같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나왔던 표현인데 네. 어쨌든 이 동맹의 핵심은 안보나 외교를 넘어서 어쨌든 경제적인 것까지 묶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네. 향후에 반도체 치포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외교적 판단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제 나토까지 가거나 뭐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이제 앞서 언급하신 치포 동맹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한미 동맹 굳건해야 된다. 한미를 많이 강조했던 네.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어떤 외교 철학의 근간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중국 눈치를 봤다. 이제 이런 해명은 사실 좀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있어서 여쭤본 네.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제적인 문제, 이 반도 특히나 이제 치포 동맹이 이번 달 말에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적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하고 이제 한 70% 교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외교적인 우위를 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일정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정도에서 음.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김준혁 교수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런 배경하에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 정도만 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제 일부 뭐 칭찬도 받고 잘했다. 이제 이런 평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준혁 교수께서는? 저는 동의 안 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예. 저는 뭐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생각해서 네. 펠로시 의장 안 만났다 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이면 예.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귀찮아서 안 만난 거라고. 그거 뭐 휴가 중인데 그거 꼭 만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됐습니까? 핑계를 뭘로 댔냐면은 네네. 지방에 저도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안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서울에 있었잖아요. 예, 서울에 있었죠. 연극 봤잖아요. 그랬으면 만났어야 정상인데 뭐 하도 압박이 크니까 예, 예. 그래서 전화로 40분 한 건데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정치구단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만날 거다. 네. 그리고 지하철 저 2호선 공연 보러 간 것도 네. 가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정치 5단이나 정치 1단으로 좀 급이 내려가셔야 떨어지셨어요, 될것 같은데,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웠다. 예, 펠로시 이분이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페이퍼 찢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에서 막 찢었죠. 예,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걸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 펠로시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도 온갖 자기 이야기 다 할 거고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저렇게 센 하원 위원장 만나기 귀찮고 또 대화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적당한 핑계 대서 저는 만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네네.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국제적인 외교의 어떤 역할인데 이것이 뭐 중국의 눈치를 보든 안 보든 이미 중국하고 적대적 관계에 강 상황이에요. 미국한테 줄 거 지금 다 줬거든요. 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두 발 다 담근 상황인데 무슨 뭐 지금 눈치 보고 지금 그럴 게 아니라 애초부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막았어야 합니다. 오지 못하게. 예.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오지 마라. 예, 아니 정말 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당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일본하고 대만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외무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국익을 위해서 어쨌든 강대국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못 오게 했을 겁니다. 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토론이 된 것 같아서 요 얘기를 그러면 짚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가장 큰 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좀 말이 막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들에 대한 비판이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김영민님, 국익을 위해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휴가 중이라 안 만난 것인지 대통령실의 발표에서 갈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 저희와 같은 이제 문재인 씨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왜 그랬을까요, 김준혁 교수님? 대통령실은 지금 오로지 네. 대통령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대통령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다. 뭐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40분 동안 이렇게 전화 통화로 의전을 했고 펠로시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모든 걸 마사지하고 가는 네. 그런 수준인데 네네. 저는 대통령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따가 또 이제 국정 지지도 만나볼 건데요.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뭐 누가 의전 가야 된다, 뭐 대통령이 만나야 됐다 이거 다 떠나서 설명이 자꾸 바뀌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건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주요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왕좌왕했다. 우왕좌왕.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뭐 누가 의전을 했어야 된다 혹은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네. 이 외교 문제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부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강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행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남긴 것은 네.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킨 외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예. 자, 외무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 잘했어요. 근데 딱 3개월 만에 외무부가 지금 저렇게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지부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각 부처의 공직자들한테 창의성과 자발성, 주체성을 일체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공직자들한테 자, 당신들의 역할 충실히 해줘라. 우리한테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줘라.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대로 같이 하겠다. 이것이 그냥 방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두는 거예요. 언론에도 자율성을 과거에 주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욕 어마어마하게 해도 타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공직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로 갔을 때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네. 공직자들은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당시에도 틀어줘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당시 문체부 차관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 심각해 하더라고요. 지금 네. 이 정부가 잘 되려면 각 부처에다 자율성, 창의성을 줄 수 있게 전면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수님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외교부는 복지부동인데 교육부한테는 너무 많은 고난을 준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부한테 공직자들한테는 권한을 안 주고 예. 장관 한 사람한테만 권한을 줘서 교육부 공직자들이 지금 미치려고 합니다. 박수혜 장관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우 기자,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지금도 저희 뭐 댓글 보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 주세요. 뭐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르다. 핫플레이스님, 패널들 올바른 소신 발언 최고입니다.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인터넷 바닥민심도 확인하고 갈까요? 네, 우선 김준혁 교수님이랑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은 네. 전화 통화 100번보다 한 번 만나는 게 훨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참 오랜만에 현명하게 국정 운영 잘했다. 네네.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한 것이다. 음. 그러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일이 없지라고 하셨는데 예. 이 지지율이 오늘 발표나는 지지율이 떨어질지 네. 또 안 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핫플레이스님이 댓글로 정보도 주셨네요. 저희가 이따 준비하긴 할 건데 한국갤럽 지지율이 24%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예. 그저께 이 방송에서 25%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네. 예. 거의 근접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좀 저희가 지금 논의했던 것들은 좀 차치하고 대만의 입장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대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만 막 상공위로 중국이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경제 보복, 군사 보복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주는 언론도 많이 있고요.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이래버렸다고.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제 이런 강대국들의 뭐 하원 의장이나 뭐 이제 국회 주요 인사들이나 뭐 혹은 뭐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만약에 또 대만을 따라 방문하면 대만 어떻게 할 거야? 대만이 무슨 죄야? 이런 의견 나오지 않겠어요, 김준혁 교수님? 대만이야 뭐 지금 심각하죠. 그럼요. 예, 대만 심각하고 대만은 너무 이제 친미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심각한데 사실은 대만은 그 중국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운동에 철저하게 반대 입장 아닙니까? 중국은 이제 하나 되자고 하는 건데 네. 저는 뭐 과거에 대만이 어쨌든 중국과 연대하는 시점에서 대만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대만이 아주 오랫동안 경제 발전의 주 원동력이 정밀 기계예요. 대만의 경제 체제를 잘 많은 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대만이 당분간은 자기네들이 봐서 네. 아직까지는 뭐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경제적 통제를 가하게 된다면 네. 대만 경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이 걱정인데요. 저는 아까 얘기하시는 거에서 뭐 우리나라만 좀 약간 저했다 방문을 하는 걸 이렇게 했지만 저는 대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오지 않길 원했을 거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오지 않길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맞이한 방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홍콩 사태를 이미 지켜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홍콩 사태 결과를 봤을 때 대만도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자극들을 계속 중국에게 가했을 때 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어제 충분한 토론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앞으로 치포 동맹에 대한 결정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또 시한을 8월 말로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 괜찮은 건지 함께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